3.1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리박스쿨 대박이 났죠. 네. 지금 그 후로 후속 기사들이 붙었는데요. 빙산의 일각이었답니다. 17개가 더 있대요. 그런 데가. 그리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리박스쿨이라는 게 알려져야 돼요. 우리에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생겨요. 이 댓글 봤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잘된 일이죠. 잘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인터넷에서 댓글로 싸우실 일 있잖아요. 이상한 댓글 다는 놈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리박스쿨 몇 기냐? 라고 물어보십시오. 네. 자, 오늘은요. 맞춰보세요. 뭐 할까요? 선거? 아닙니다. 헌법? 아니에요. 자, 리박스쿨 두 번째 아니에요. 오늘은요. 고구마 제로. 특검입니다. 특검이 뭡니까? 특별검사예요. 특별검사제. 특별검사제라 그래서요. 말 그대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만 전담한 검사를 뽑아서 맡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최근에 특검이 3개가 통과된 거 아시죠? 대충 아시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잠깐 복습을 좀 해야 돼요. 자, 작년 3월 달에 이종섭이라는 호주로 간 대사가 있었어요. 대사를 구속하라고 청년들이 막 난리 났어요. 이종섭 구속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호주 대사가 됐잖아요. 근데 귀국은 했지만 호주 대사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임명 철회해라. 그리고 이종섭 논란, 그리고 뭐 나경원조차도 이종섭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종섭 위에 공관장 회의에 급조한 무리수를 낳는다 등등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종섭 도피 딱 닉슨 탄핵과 닮은 꼴. 이때부터 탄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탄핵의 시작이 이거예요. 자, 조국 이종섭 도피 대통령이 저질렀다면 탄핵 사유. 결국 됐죠. 예. 이 사람이 이종섭이에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전 제23대 호주 대한민국 특명 전권 대사입니다. 그런데 호주 대사는 차관급이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 혹시 아십니까? 원래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장관을 차관으로 내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면요. 사임해요. 아, 나 꺼지라는 거구나. 그만두라는 거 사임해요. 근데 원래 장관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차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호주 대사로. 또 가요, 본인은. 혹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현재 이 사람은요. 출국 금지된 피의자예요. 이 사람은. 예. 자, 2023년 7월 달 우리나라 비 어마어마하게 올 때 예천에서만 17명 사망 실종 수색 난항이었어요. 비 우리나라 진짜 하늘 빵빵하고 비 올 때. 그때 한반도 폭우 사태가 있었고요. 해병대 1사단 예천 피해 지역 복구에 1,600명 투입. 어마어마하게 투입한 겁니다. 약 2개 대대를 투입한 거예요. 해병대가 가서 수해 지역을 복구했어요. 이거 군인들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은 이거 좋아해요. 대민지원 나가면 막걸리 얻어먹거든요. 맛있는 거 얻어먹어요. 좋아요. 근데 이때 해병대원 한 명이 예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됩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예. 최일병, 이때 일병이어서 이때는 최일병이 실종하고 결국 사망된 채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수중수색을 누가 지시했어? 이거 일주일 만에 수사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보고가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지휘체계는 명확해요. 명령서 다 남아있고 증거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되게 멋지고 훌륭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 원칙대로 다 털어요. 그리고 수사단장은요, 이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방부 장관한테 해병대 1사단 고
상병 최수근 사망 원인 수사 및 사건 처리 관련 보고를 딱 해서 장관이 이 당시 이종섭 장관이었다고요. 아까 그 도망간 사람 이종섭 결재를 받아요. 수사 일주일 만에 끝내서 결재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죠. 이제 잘한 거예요. 그리고 군 사망 사건은요, 군 사망 사건은 경찰로 넘기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장 등 관계자 10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그래서 7월 28일 날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7월 30일 날 해군 참모총장 사령관에게 설명합니다. 절차대로 어마어마하게 잘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령인데 사단장이면 투스타거든요. 투스타를 기소해버렸어요.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언론 브리핑 국회 보고 돌연 취소를 합니다. 갑자기 취소해요. 갑자기 취소해버려요. 7월 31일 날 국방부 해병대 순직 사건 경찰에서 회수. 즉 군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조사하면 워낙 비리가 많으니까 무조건 경찰로 넘기게 돼 있어요. 경찰에 넘어간 걸 다시 국방부에서 갖고 온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수소 자료를 불법 회수합니다. 국방부가 경찰에 넘어간 자료를 갖고 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사망 사건이니까 이제 경찰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군에서 일주일밖에 못 해요. 자, 이때 호미로 막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이때. 그래서 이미 국방부 장관이 결재 내렸잖아요. 그래, 사령관 나쁜 놈이네. 너 징계 하면 끝나요. 박수 받아요. 오히려. 그런데 갑자기 털어버리는 거예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실치사가 왜 항명으로, 이게 뭔 소리냐? 아까 박정훈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얘를 사망하게 했다라고 수사보고를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너 수사단장, 너 항명이야 이 새끼야, 이래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이종섭이 다 사인까지 해놓고서 결재까지 해놓고 항명이래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더 나아가서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 즉 그 사령관들 다 과실치사 빼버려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수사를 완전히 다 망치라는 소리예요. 은폐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 돌연 감찰 뒤 문책.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수사를 잘한 해병대 수사단을 갑자기 감찰하고 문책하고 나중에 박정훈 대령은 직위해제까지 당해요.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무죄가 났어요. 1심 2심 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뒤 돌연 군 당국의 대대적 감찰과 문책을 받은 것, 이해되시죠? 박정훈 대령이 잘해서 장관까지 결재가 끝난 거를 돌연이 다 지금 뒤엎고 있어요. 전 수사단장 박정훈 단장 해병대 사령관이 VIP 국방장관에 경로했다 해. 이게 뭔 소리냐?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이에요. 이 사람 선임이 누구냐면 해병대 사령관 김계한 중장이에요. 보통 그러면, 그리고 VIP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 누굽니까? 예, 이제는 대통령 아니에요. 예, 이 VIP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경로했다는 겁니다. 왜 경로했을까요? 그렇게 8명을 다 날려버렸다고, 사단장부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투스타가 몇 명 있는 것 같습니까? 몇백 명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투스타를 챙긴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투스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김계현 중장 바로 밑에 지금 빠져버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해병대 1사령관. 이건 이 김계현 중장은 해병대 총사령관이고 해병대 1사단 사단장. 그 사람이 빠졌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알고 봤더니 윤석열 일당이 지난번에 계엄 일으켰죠. 707 특수부대 투입됐었죠. 각종 특수부대 다 투입됐었죠. 해병대는요? 안 왔어요. 왜 안 할게요? 그 임성훈 사단장이 이거에 잡혀 들어갔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윤석열 일당이 각 군에
지휘관들을 포섭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쓰려고? 계엄 때 쓰려고. 근데 해병대 임성훈 사단장이라는 놈이 있었거든요. 윤석열하고 친해졌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해병대를 움직이려고 그랬어요. 계엄 때. 그랬는데 그 임성훈 사단장이 이 최상병 사건의 최고 책임자였거든요. 박정훈 대령이 계엄 그런 건 모르겠고 최상병 사건으로 임성훈 사단장을 날려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경로해가지고 국방부 장관한테 야, 그 임성훈을 날리면 어떡해 이 새끼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항명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기각. 즉 사법부에서도 야, 아니야,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 잘 했어, 구속 아니야 해버렸습니다. 부익계가 대통령 윤석열이에요. 윤 대통령 최상병 사건 초기부터 보고받았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랬냐? 윤석열이 누구 살리려고? 임성훈 사단장 살리려고. 왜냐하면 나중에 계엄 일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해병대를 컨트롤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최상병 유족 동향 보고받아 커져가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 그리고 이때 한 통의 전화번호가 찍힙니다. 580-7070 그거 기억나십니까? 바로 대통령실 전화번호였어요. 이번에 공수처가 밝혔어요. 윤석열이 바로 전화했던 통화 내역이 나왔어요. 지금. 자, 이제 호미로 막을 걸 쟁기로 막게 생겼어요. 이해되십니까? 처음에 거기서 박정훈 대령이 했던 대로 그래 8명 투스타 이하 친 게 끝날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대통령이 끼어들어가지고 또 안 돼 하다가 결국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요 박정훈 대령 측 국방부 법무관리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 고발했어요. 박정훈도 이제 반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법적으로. 그랬더니 공수처에서 2023년도 말에 이종섭, 아까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때려요. 이해되시죠? 공수처가 수사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수처 검사가 현재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이제 10명쯤 돼요, 이제. 처음에 3, 4명이었어요. 그 3, 4명이서 공수처가 가서 윤석열 잡아온 거예요. 3, 4명이서. 그 얼마 전에 2주 권한대행일 때 6명 추가해서 한 10명쯤 돼요, 이제. 그 공수처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당시 장관을 출국 금지를 때려요. 그랬더니 이종섭을 국외로 내보내는 윤 대통령. 출국 금지가 됐잖아요. 어떻게 내보내면 되겠어요? 호주 대사로 임명해버린 겁니다, 윤석열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호주 가서 우리나라랑 외교를 잘하게 해라 라고 내보낸 거예요? 아니에요. 니 나가라 하와이, 그런 거예요. 잠잠해질 때까지 호주 가서 조용히 있어, 이러고 보낸 거예요, 이종섭을. 왜요? 이종섭이 한마디만 하면, 저 그때 윤석열 사인 제대로 했는데 윤석열이 전화해서 뭐라고 욕하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마디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종섭이 그때 탄핵당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종섭을 호주로 귀양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라고 불렀어요. 도주 대사. 이종섭 임명 철회를 안 해요, 대통령실이. 끝까지. 도주 대사? 난 몰라. 호주, 야, 대사 임명권 누구한테 있어? 너 대통령한테 있어. 그래, 나한테 있잖아. 나 임명할 거야. 호주로 보내버렸어요. 자, 호미로 막을 걸 점점 갈수록 태산이 돼버리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 호주에서요, 이종섭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그레망이라고 해요. 네, 신뢰장 같은 거, 신용장이 발급하지 않아요. 너를 대한민국 대사를 인정할게, 그렇게 호주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누가 봐도 범죄자도 도피하는 놈인데. 그리고 원래 호주 대사 있죠. 그 사람은 갑자기 잘린 거예요. 그 사람 거기에 그냥 머물고 있다가 혼자 귀국했대요. 완전 나라꼴이 아사르파이 난 거였어요, 그때. 자, 그리고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정당하다. 공수처도 출국 허락했어. 아닙니다. 공수처 출국 허락한 적 없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네.
이때 공수처장이 없었거든요. 자, 점점 사태가 커지죠. 그거 하나 살리려다가 대통령실이 거짓말하고 대통령이 죄인을 도피시키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이명순 공수처장 후보 윤석열 친구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 사람이 공수처장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예, 안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이종섭이 지금 호주 대사로 출국하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 공항까지 쫓아가서 계속 물어봐요. 호주 왜 가십니까? 어떻게 장관을 차관으로 가십니까? 윤 대통령의 뜻입니까? 도주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야, 왜 이렇게까지 질문하는 거야?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이종섭이 얘기하고 있었고요. 자, 호주 공영방송 이종석 임명에 양국관계 악영향 줄 수도.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예. 그리고 해병대 예비역들 부하를 죄인으로 만든 이종섭 출국 직전에 어리석은 사명령이다. 여러분, 해병대 전후에는요 되게 보수적인 성향이에요 원래. 근데 이들은 똘똘 뭉쳐 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이때. 즉 간단하게 윤석열은요 계엄 때 해병대를 동원하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해병대를 잃어버렸어요. 아예 해병대 전후회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들 똘똘 뭉쳐 있어요. 그들이 윤석열을 찍었겠습니까? 이번에 찍을 리가 없죠. 자, 그리고요 이종섭 오지마. 호주 동포들이 데모했어요. 쪽팔리다고. 예. 자, 이종섭 이르면 내일 귀국. 갑자기 윤석열이 이종섭을 호주로 보냈잖아요. 보낸 다음에 공관장 회의라는 걸 해요. 파견 나가 있는 우리 모든 대사들 자 모여서 회의하자.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종섭 잠깐 들어와 그 소리예요. 그럼 간단하게요. 일본에 나가 있는 우리 대사 들어와야 되죠 지금. 그 사람 뭐 중요한 일 하고 있었으면. 이 이종섭 하나 불러들이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대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미친 거죠 진짜. 국익이고 뭐고 없어. 그냥 내 죄 덮고 내가 계엄해야 되고 내 새끼 내가 버는 데 살리고 그거밖에 안 보여요 지금 얘네들은. 그래서 이종섭이 귀국합니다. 24년 3월에 귀국합니다. 그리고 이종섭을 위해 공관장 회의를 급조했다. 무리수가 무리수를 계속 낳고 있고요. 이때 국회의원들이 열받아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했잖아요. 그렇죠? 108석밖에 못 얻었고 나머지 거의 200여 석을 민주당과 조국혁정 등등이 얻었어요. 그랬더니 2024년 9월 7일에 박주민, 송갑석, 최강욱이 특검법안을 마련합니다.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게 특검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질문합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경찰과 공수처예요. 경찰, 공수처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는요 해방 때 해방했어 옛날에. 그때 우리 뇌리 속에 남아있는 일본 놈 앞잡이 나쁜 사람 두 글자로 얘기해 보세요. 순사. 경찰이잖아요. 그 나쁜 기억 때문에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았어요. 수사권을 누구한테 줬느냐? 검사한테 줬어요. 그때 해방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순사짓은 못했지만 검찰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나쁜 짓도 서슴없이 해요. 왜? 누가 수사해요? 내가 하니까. 그래서 검사를 믿지 못할 때, 이건 분명히 이 새끼들 시켜놓으면 짬짬이 할 거야, 검사 믿을 수 없어 할 때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변호사나 이렇게 신망인 사람 중에 데려와요. 그걸 특별검사라 그래요. 그래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발의됩니다. 이때 국회에서 통과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국회 통과했어요. 왜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폭망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거 보세요. 2024년 5월 30일 박찬대 의원이 똑같은 제목의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왜 법안을 두 개 발의하죠?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자, 맞춰보세요.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똑같은 법을 또 발의해. 왜요? 아니요.
아니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요. 그 법을 발표, 공포라 그래, 공포. 공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근데 윤석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거부권이에요, 거부권. 거부권 행사예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다음 해에 또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해요. 한 4개월 지나서. 근데 여기 보면요, 제안자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알고 봤더니 특검 7월 25, 8월 8일, 9월 3일 최상병 특검법을 모두 국회의원들이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때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게 3번이에요. 근데 윤석열 어떻게 했어요? 3번 다. 3번 다 거부. 윤석열이 딱 3년 했죠. 딱 3년 했잖아요. 딱 3년 했는데 거부권 25회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말고 그 밑에 권한대행을 했던 새끼들 있죠. 이주호 뭐 그런 놈들. 윤석열 닮아가요. 다 합해보니까 총 46회를 했어요. 거부권을. 자, 우리나라 70년 역사상 1945년 이후로 거부권이 총 116회 있었어요. 근데 3년 동안에 46회를 했어요. 거부권 2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승만. 이승만도 개새끼인데 이 사람들은 개새끼 중에 개새끼예요. 국민들이 이들을 믿지 못하니까 야당을 확 밀어주잖아요. 그 야당이 만든 법을 거부. 근데 이게 뭐냐? 지무덤 지갑한 거예요. 이게. 자, 최상병 특검법이 엊그제 통과됐어요. 국회에서. 지금 4번째 통과된 거죠.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누구?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할까요? 거부할 리가 없잖아요. 100% 통과되겠죠. 다음 주 화요일쯤, 아니 목요일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겠죠.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는 거 보셨습니까? 꼭 보세요. 꼭 김밥 하나 먹어가면서. 국무회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일을 하잖아, 일을.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장관들 조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윤석열 때 평균 국무회의 시간이 46분이었습니다. 국무회의 시간이 46분 동안 몇 개의 안건을 처리했는 줄 아세요? 평균 40개. 아니죠. 안 본 거죠. 그래서 속기록엔 46개 안건 이의 없음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국무회의 속기록에. 미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최상병 특검법이 과거에 3번 거부됐다 그랬죠. 이때 특검법은요, 약했어요. 왜 약했을까요? 통과가 돼야 되니까. 윤석열이 거부할 게 뻔하니까 윤석열하고 약간 딜도 해야 되고, 야, 그러면 너 이렇게 네가 전화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빼줄게 등등 타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야, 특검법 하는데 뭐 검사가 그래 검사 5명만 할까? 6명 할까? 이렇게 딜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필요가 없죠. 자, 최상병 특검법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은폐 무마 회유 시도가 1번 수사거리예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 구두병 로비 의혹, 이종선 이거 등등등등. 그래서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검사 몇 명? 무려 20명. 여러분, 공수처 현재 몇 명이라고요? 10명. 처음에 3, 4명 있을 때 가서 윤석열 잡아왔잖아요. 현재 공수처가 10명인데 최상병 특검 20명의 검사가 붙어요. 죽어요, 이거. 털탈 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검사가 20명이고요. 수사관은 한 100명쯤 갑니다. 최장 140일까지. 정말 바닥까지 털어버릴 겁니다. 이거를 검사를 못 믿으니까 누굴 임명한다고요? 특별검사 임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윤석열이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똑똑한 사람이라면 자기 집권기에 민주당하고 최대한 딜을 쳐서 야, 나 이거 좀 빼줘. 특검 받아줄게. 그렇게 했어야 특검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버티다 지금 빵 터지니까
최상명 특검법이 20명으로 통과됐네요. 그리고 하나 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검사 몇 명? 40명. 수사기간 며칠? 170일. 자 보세요. 김건희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수수 의혹. 우리 봤죠? 디올백 받고 다이아몬드 받은 거. 그리고 지방선거 총선 개입, 명태균 건진법사, 도이치모터스, 코바나 컨텐츠,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저 이시험 부당 개입 의혹.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수사 과정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 여긴 포함되지 않는데 캐보니까 이게 나왔네. 왕건이 나왔다. 이것도 수사해야지. 할 수 있다고요. 몇 명 했다고요? 40명. 여러분, 그럼 현재까지 특검 총 몇 명의 검사가 파견됐나요? 60명이죠. 하나 또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이에요. 네, 국헌문란, 군사반란, 무인기, 평양 침투, 내란 목적, 계엄해제 등등등. 여기는 60명이 투입됩니다. 최장 170일. 그럼 지금 특검 3개가 돌아가는데 검사 총합하면 몇 명? 120명.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전체 검사 수 몇 명일까요? 2,000명이에요. 2,000명 중에 120명 여기에 붙은 거예요. 이 경우는 어느 정도냐? 우리 인천지검 있죠? 인천지검 정도가 돼요. 과한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그 나쁜 새끼가 이재명 대통령 말고 후보 시절에 털을 때 있죠. 검사 150명 넣었어요. 네, 이재명 한 명한테 검사 150명 넣었어요. 네. 120명? 괜찮아요. 넣어도 돼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또 나쁜 짓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일반 검사고요. 이 사람들을 지휘하는 특별 검사를 검사 안자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 감독하라고. 그러면 어디서 특별 검사를 추천할까요? 민주당에서 한 명, 조국혁신에서 한 명 추천해요. 둘 중에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140일, 170일 동안 김건희 털고, 내란 사건 털고, 그리고 최혜영 사건 털고 이러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응원하고 팝콘 준비해서 신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제 국회에 방청 갔던 해병대 전우의 모습이에요. 할아버지들 되게 많이 보이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격리하고 있어요. 국회에 고맙다고. 우리 막내 최혜병, 상병 이렇게 억울한 거 풀어주면서 국회에 고맙다고 이렇게 다 같이 격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 이거 보면 울컥하더라고요. 왜냐? 저도 이제 해병대 아버지가 됐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윤석열 일당은요, 처음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사건을 키워요. 가래 한 3개쯤 해도 못 막고 결국 터졌죠.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응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할 게, 지금 또 리박스쿨 다른 분들 돌고 있어요. 벌써 댓글들. 그거 속지 마시고, 또 기사들 또 돌고 있어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뭐 양쪽이 어쩌고 뭐 보복, 이거 보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보복이 아니에요. 뭐죠? 사법 정의 실현이에요.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요, 분명히 또 물타기 시작할 겁니다. 정권 잡자마자 보복한다, 보복 안 한다면서 이재명 보복한다, 이럴 겁니다. 그때마다 기사에다가 쌍욕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리바스쿨 확 풀릴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바로 서는 길은요, 이런 특검들을 제대로 해서, 군인 한 명 죽는 거를 우습게 알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정치인들이 알아야 해요. 그리고 다시는 내란이나 계엄 같은 거 했다가는 내 인생 조지는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그런 본보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아픈 겁니다. 프랑스가 나치에게 딱 3년 정도 점령이 됐었어요. 우리는 일제히 36년이었잖아요. 3년이었는데 그때 나치 만세 하이 히틀러 했던 인간들이 있었겠죠. 프랑스인 중에 배반자들. 나중에 프랑스가 그 나치 부역자들을 지금까지도 조사해서 잡아 죽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제일 먼저 잡아 죽이는 게 누구냐?
지식인들, 언론인, 박사, 교수 이렇게 해서 지식으로 부욕한 사람들이 있죠. 왜냐? 이들은 국민의 눈과 귀와 판단을 흐린다고. 그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지금까지도 프랑스는 낙지 부역자들은 용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드골이 뭐라 그랬냐? 그 독립운동가였어. 우리나라 이승만 말고 우리나라 김구 대통령 같은 분. 드골이 뭐라 그랬느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 프랑스가 힘이 없어서 또 다른 나라한테 먹힐 수는 있다. 또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프랑스 내에 나치 부역자 같은 민족 배반자는 안 나올 것이다. 왜냐? 철저하게 잡아 죽이는 걸 봤거든요. 우리가 일제 청산을 못해서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일제 청산을 못해서. 그때 확실히 잡아 죽이고 다 족치고 그렇게 해야 오히려 일본과 지금 우리 관계가 좋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된 거예요. 지금 이참에 윤석열 일당부터 해서 싸그리 다 잡아줘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우리나라에 내란은 안 되는구나. 부정선거는 안 되는구나. 군인 한 명 죽는 거 우습게 알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검은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정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관심 가지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